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머니 브리핑 진행을 맡은 서연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도 시장 핵심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ODM 업계에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한 코스맥스 소식과 국내 동시 상장 효과로 53%나 급등한 카타나 코인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약세 배경까지 폭넓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 337조 규모로 열리는 토큰 증권 시장 소식도 빠짐없이 전해드릴게요. 먼저 주식시장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0% 하락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0.43% 상승하며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식시장 전문가 민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해설위원 민수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서연 씨.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시장 흐름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 씨,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은 올랐는데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코스피가 0.40% 하락한 반면 코스닥이 0.43% 오른 건 시장 자금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성장주 쪽으로 쏠린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후반 글로벌 불안 심리가 코스피 대형 종목들의 발목을 잡은 반면 코스닥은 개별 종목 이슈들로 선방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식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이 코스맥스인데요.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스맥스가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정부가 정한 주주 친화적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상 최고 실적 경신을 토대로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 코스맥스 실적이 그만큼 좋았던 건가요? 맞습니다. 코스맥스는 K뷰티 열풍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ODM을, 즉 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전 세계 화장품 뻘랜드들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요. 최근 중국, 북미 등 해외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에 고배당 정책까지 더해지니 주주 입장에서는 두 배로 반가운 소식이죠. 고배당 기업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점이 있나요? 고배당 기업은 배당 소득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등이 관심을 갖는 종목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좋은 동네에 집을 사놓으면 그 지역 전체 가치가 올라가듯 우량 배당 기업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멀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비유네요. 이어서 경영진 변화 소식도 있던데요. 토마토 시스템과 JST나가 대표이사를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토마토 시스템과 JST나가 각각 새로운 대표이사로 교체됐습니다. 경영진 교체는 기업 입장에서 전략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때 단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 대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후 공시나 IR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JST나는 주얼리 뻘랜드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패션 액세서리 업계에서도 경영 쇄신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JST나는 주얼리와 패션 액세서리를 주력으로 하는 또랜드인데요. 최근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또랜드 리포지셔닝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새 대표 체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빨랜드를 이끌어갈지 지켜보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스컴이라는 기업도 사회이사 재선임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이사회 관련 공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회이사 재선임은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신호입니다. WIS컴은 플라스틱 복합재료 전문 기업인데요. 이사회 구조가 유지된다는 건 지배구조 측면에서 큰 변화 없이 현 경영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시처럼 보여도 기업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민수 씨, 오늘 주식시장 총평을 한마디로 해주신다면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닥이 플러스를 지킨 점은 시장 체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코스맥스처럼 실적과 주주환원이 맞물린 종목들이 주목받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살피는 투자 습관이 중요합니다. 민수 씨, 오늘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코인 시장 전문가 준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네, 안녕하세요. 코인 해설위원 준혁입니다. 오늘 코인 시장이 좀 무거운 하루였는데 짚어볼 이슈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오늘 비트코인이 1.80%, 이더리움이 2.69% 하락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부터 설명해 주세요. 오늘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80%, 이더리움이 2.69% 내리면서 주요 코인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 약재가 겹쳤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중동 갈등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보통 안전자산으로 금이나 달러로 자금이 몰리면 코인 시장에서는 빠져나가는 구조인가요? 정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현물 ETF 자금까지 빠지면서 수요와 심리 양쪽에서 모두 눌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카타나 코인이 53%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오늘 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카타나, 티커 KT가 업비트와 빕성에 동시 상장되면서 53%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양대 거래소에 한꺼번에 올라오면 유동성이 한 번에 밀려들기 때문에 신규 상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13%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런 신규 상장 코인에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신규 상장 코인은 초반에 유동성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매우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갓 오픈한 맛집처럼 처음엔 줄이 길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안정되거나 조정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프로젝트의 실제 기술력과 로드맵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빗석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해 추가 제재 우려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할 이슈입니다. 빗선이 비트코인을 실수로 더 지급하는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이게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빗성의 기업 공개, 즉 IPO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내부 통제 문제는 이용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이번엔 토크증권 시장 소식인데요. 336조 규모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시장인가요? 토큰증권 STAO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크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한 채를 잘게 쪼개서 1만 원짜리 조각으로 나눠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국내 5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건 코인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47조면 정말 거대한 시장이네요.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기회가 열리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수억 원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었던 부동산, 민술품, 인프라 자산 같은 것들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아직 제도가 정착되는 초기 단계라 관련 법령과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 대금 관련 통계도 흥미롭던데요. 전체 거래 대금은 줄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늘었다고요? 맞아요. 이게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전체 코인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건 시장 활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신호이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29% 늘었다는 건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피해달러 연동 코인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항구의 배를 대놓는 것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전략이라 할 수 있죠. 풍전, 한국이유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제 오늘 시장 마무리 총평 시간입니다. 먼저 민수 씨, 오늘 주식시장 한 줄 총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 하락, 코스닥 상승이라는 엇갈린 마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맥스처럼 실적과 주주 환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기업들이 조명받는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배당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와 ETF 자금 유출로 전반적인 약세였지만 카타나의 상장 급등처럼 개별 이벤트 장세는 살아있었습니다. 토큰 증권 시장 개막이라는 큰 그림도 그려지고 있는 만큼 단기 가격 등락보다는 시장 구조 변화의 흐름을 같이 읽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수 씨, 준혁 씨,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머니 브리핑 주요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코스맥스의 화장품 ODM 업계 최초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카타나 코인의 국내 동시 상장 효과로 53% 급등, 비트코인 중동 갈등 및 ETF 자금 유출 여파, 약세, 그리고 337조 토크증권 시장 개막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다룬 모든 내용은 투자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충분한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머니 브리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새로운 시장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주말 되세요.